약 2달간의 축구 없는 날을 보낸 축구 팬들은 드디어 유럽 축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설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쿠팡도 결제하고 신규 유니폼도 맞추고 이번 시즌은 어떤 선수가 이적해서 활약을 할지, 아니면 프리시즌 때의 결과를 들고 와서 앞으로의 25-26 시즌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희망 회로를 많이 돌려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선 희망 회로와 반대로 이번 시즌은 특히 기대와 다르게 경기력이 너무 처참했다거나 이런 팀한테는 쉽게 이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겼지 하는 경기들이 많이 속출해서 실망을 많이 하신 축구 팬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바로 EPL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빅6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는 팀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빌라도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빌라의 경우에는 다른 팀들에 비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3경기 0득점. 이게 말이 되는가 싶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1부에서 7부까지의 팀들 중에 유일하게 무득점을 한 팀이라고 합니다. 작년과는 너무나도 시작이 딴판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경기 동안 빌라가 왜 이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문제점. 작년에도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경기에서 매번 나왔던 패턴들이 현 시즌 3경기에서 연달아 나오면서 0득점, 4실점, 19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력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기에 이런 처참한 성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매번 이야기했던 조직력 문제, 이런 포괄적인 문제 말고 조금 더 정밀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선수 배치 문제. 두 번째, 버리지 않는 사사히 지역 방어 수비 전술. 세 번째, 와킨스. 먼저 선수 배치 문제입니다. MLE는 개막 전부터 갑자기 프리시즌에서 한 번도 배치하지 않았던 틸레만스 2선에 오나나와 카마라를 3선에 세우는 뜬금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마치 빌라가 제일 잘했던 23-24 시즌 더글라스 루이스, 카마라, 틸레만스 이렇게 3명의 선수 조합을 따라한 듯한 선수 배치였습니다. 그땐 그랬고 지금 이렇게 3선 선수들을 모두 소모하면서 기용하는 게 맞나 의심을 했었는데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캐슬전, 브렌트포드전 둘 다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심지어 카마라와 오나나의 부상으로 에메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비밀 전략이 막을 내렸습니다. 23-24 시즌에는 이렇게 기용해도 좋은 결과를 냈던 이유가 사사히 역습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가 압박해오는 상대 중원을 벗긴 다음에 빠르게 전진해서 수적 우위를 뒀고 뒷공간은 카마라가 철저히 수비, 전방에는 틸레만스가 공격 조율 및 침투로 득점을 해주며 서로 매우 좋은 시너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수 전환이 안정적이고 단조로운 4-2-3-1에 적용해서 쓰려고 하니 틸레만스가 수비 지역에서 넘어오는 공중볼을 잘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상대 수비 라인을 부수기 위해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상대 수비 라인 이상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뿐더러 이 선에서 피지컬적으로 상대 선수한테 꽁꽁 묶이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며 틸레만스는 잉여 자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오나나와 카마라도 수비력과 수비 지역에서의 상대를 교란시키는 역할까지는 잘했지만 틸레만스처럼 3선 위치에서 적절히 전진 패스를 찔러넣는 역할을 잘 못했기에 중원에 이렇게 선수를 배치하고 소모하는 건 좋지 못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들진 말고도 윙어들 배치까지도 다르게 기용되었는데 작년엔 왼쪽 윙보다 오른쪽 윙어로 많이 기용되었던 로저스를 왼쪽으로 배치, 왼발잡이 맥긴을 오른쪽 배치를 하며 주발이 역발이 되도록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이런 배치도 이해할 수 없기도 했고 실제로도 너무 효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저스는 왼쪽 윙어 역할을 수행했지만 왼쪽 윙 지역에 딱 붙어서 플레이한 것보단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상주해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므로 해서 왼쪽은 디뉴가 경기장 끝과 끝을 뛰는 경우가 많아져서 선수들의 체력 분배에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맥기는 역발이라 공격해야 되는 순간에 공을 패스해야 할 때는 한 템포 쉬고 패스를 하거나 몸을 완전히 틀어 왼발로 패스하는 경우도 많이 보여 공격의 흐름을 많이 끊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선수 배치를 하면서 에메리는 비효율 축구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버리지 않는 사사의 지역 방어 수비입니다. 보통 다른 팀들도 그렇듯이 공격을 전개할 때는 한 명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곳보다 좁은 공간인 윙 공간을 활용하기보다는 많은 수의 선수가 배치되어 있어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윙보다는 공간이 넓은 중앙 지역을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옛날 축구 같았으면 개인의 역량이 팀의 전부를 이루던 시절이라 윙에서 원맨쇼로 상대 수비 라인을 찍고 득점을 올리는 트렌드를 선호했지만 현대 축구는 공격의 효율, 공격의 확률을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팀이 같이 움직이고 승리 확률을 높여 올라가는 축구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기에 요즘 공격의 시작이 되는 중앙 미들 진영 수비는 팀의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었기에 철저히 문단속이 되어야 되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빌라는 이와 반대로 중앙을 상대에게 공받기 쉽도록 너무 쉽게 공간을 내주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가 쓰고 있는 사사의 지역 방어 수비는 원래 우리 선수들이 상대의 움직임에 쉽게 현혹되어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방지하면서 선수들의 체력을 아끼고 중앙에서 상대 선수가 공을 받고 전개를 한다고 하면 순식간에 퍼펙트 라인이 올라와 삼성과의 사이 공간을 줄여 전방에 있는 상대 선수들의 움직임을 묶으면서 또 중앙에서 공격 전개를 하려는 선수도 압박하는 아주 좋은 수비 전술입니다. 이걸 23-24 시즌 땐 참 잘 썼는데 현재 빌라는 중앙도 쉽게 허용하고 포백 라인도 더 이상 붙을 생각도 안 하고 중앙 수비들의 발이 느려 순식간에 움직이는 상대 공격수들을 대응하기 힘들어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넓게 서 있으면 측면이라도 잘 막던가 해야 되는데 측면도 그냥 내주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지역 방어 전술은 에너지 레벨이 예전 같지 않은 빌라 선수들을 대상으로는 이젠 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와킨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격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와킨스가 저번 시즌도 그랬긴 했지만 이번 시즌 들어와서는 오프 더 볼 움직임, 판단력, 골 결정력 등 모든 부분들이 다 하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빌라 공격을 허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장점이었던 와킨스는 이번 시즌 들어서는 전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로저스가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전진 패스를 찔러주려고 하면 갑자기 침투하다가도 멈출 때도 있었고 밍스가 와킨스의 침투 움직임을 보고 찔러 넣어주려고 할 때도 갑자기 침투하다가도 멈추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작년보다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공격수가 공격성을 끝까지 드러내야 되는데 도중에 멈추는 이런 행동은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내가 와킨스였으면 이라고 와킨스에게 잠시 빙의가 되어봤을 때 침투하는 척 상대에게 페이크를 넣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우리 측면 선수가 공을 받고 전진해오면 중앙에서 컵백을 받아먹고 시원하게 골 넣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진짜 개상을 스트라이커로 기용해야 되지 않을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조금 더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너무 일찍 침투해서 이 선에서 공 잡은 선수가 공을 뿌려줄 곳이 없는 상황이 여러 연출되면서 현 시즌 오프 더 볼 움직임은 매우 좋지 못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판단력, 역습 공격 혹은 공격의 시작점이 될 때 와킨스는 기가 막히게 좋은 선택지를 놔두고 다른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전방에서 공을 잡고 있다가 이선 자원인 로저스가 침투한다면 바로 패스를 찔러주면 되는데 이런 선택지는 내버려 두고 갑자기 자기가 공을 몰고 중앙으로 들어가다가 뺏기는 경우도 있었고 공을 받고 틸레만스한테 패스할 때도 틸레만스가 받기 힘들 정도의 거리로 패스를 넣어줘서 공격 진영에서 상대에게 공을 헌납하는 경우도 발생. 로저스가 공을 받았으면 와킨스는 그냥 일자로 침투만 해도 되는 걸 굳이 침투 대비가 되어 있는 상대 수비들 밀집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판단력에 대한 오류 전적들이 대단합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하자가 있는 골 결정력은 그나마 장점이었던 낮은 위치에서 들어오는 로빙 스루 패스를 잘 받아먹는 움직임을 끝까지 끝맺음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서는 상대 수비들이 와킨스의 로빙 스루 패스를 받고 전진하는 움직임을 쉽게 막지 못하는 것을 에메리가 인지했는지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 후반전 내내 후방에서 와킨스에게 로빙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축구를 감행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패턴도 자주 상대가 맞이하다 보니 읽혀서 효율을 더 이상 내지 못했습니다. 총 통틀어 결론을 내보자면 빌라는 현재 수비도 공격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의 문제점, 현재 빌라가 최악의 상황인 이유가 외부 요소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골 뉴스였던 램지가 뉴캐슬로 간 이야기부터 에밀에 메뉴 보내줘, 난 메뉴만 기다릴 거야 하는 스탠스를 취했다까지의 루머들 때문에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 램지가 뉴캐슬로 간 일이 제일 팀 내부에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같이 함께해왔던, 그리고 빌라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램지가 떠난 것에 대해 맥긴, 로저스 등등 인스타에서 램지에 대한 애정어린 글과 댓글을 단 것만 봐도 램지가 없는 스쿼드는 공허함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 이런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소식들이 있습니다. 윙 특화되어 있는 산초, 중거리와 패싱 능력이 뛰어난 엘리엇, 노련하게 수비를 하는 린델로프가 영입이 되었기도 하고, 이번 시즌 들어와서 이 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부엔디아까지 살아나면서 다시 분위기가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부엔디아는 영입이 안 되었던 아센시오를 복제한 듯 높은 위치의 공 조율 및 수비 가담, 그리고 박스안 슈팅 등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부엔디아의 빌라 잔류는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엔디아는 예상컨대 믿음을 한 번 저버린 선수는 다시 선발이 되긴 힘든 이 에메리 체제에서 초기에는 교체로 자주 출장하다가 후반기에는 선발로 2선 자리를 꿰차서 빌라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제 다음 경기 에버튼 경기죠. 국대에서도 여러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기존 선수들과 이적생들이 잘해서 에버튼전은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경기 0득점한 빌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